연방 이민당국이 본국 송환이 어려운 불법 이민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제3국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와 연일 공개 설전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패배 후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한 쿠오모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63세 한인 남성이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회원을 불법 촬영해 중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구치소 앞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송한일 씨가 도주 일주일 만에 댈러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최근 뉴저지주에 이어진 뇌우 동반 폭우 여파로 골프 대회 중 벼락을 맞은 20대 남성이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센타에나 시정부가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 3곳을 마약 소굴로 규정하고 강제 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구금 추방하고 있는 가운데 본국 송환이 어려운 불법 이민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제3국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범죄 연루 불법 이민자들이 아프리카 소국 에스와티니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연고도 없는 곳에서 폭력과 탄압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자국 송환이 어려운 불법 체류자들을 전혀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경우에 따라 최대 6시간 전 통보만으로 추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아이스는 최근 베트남, 쿠바, 예멘, 자메이카, 라오스 국적의 중범죄 전과 이민자 5명을 아프리카의 소국 에스와티니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이 아동 성폭행과 살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극악범들로 출신국조차 송환을 거부한 경우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송환된 에스와티니는 정당 활동이 금지되고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국가로 현지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미국 정부는 미얀마, 태국,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불법 이민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한 바 있으며 이달 초에도 8명을 추가로 송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대행은 지난 9일 이민자들이 자신의 출신 국가가 아닌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으며 추방 6시간 전 통보만으로도 강제 송환이 가능하다는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미국 정부가 제3국으로부터 고문이나 박해가 없을 것이라는 외교적 보장을 받았다면 별도의 보호 절차 없이 즉각 송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추방 대상자에게는 모국어로 작성된 추방 통지서만 제공되며 긴급 상황에서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된다면 보호 절차 없이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방침이 범죄 연루 이민자들을 송환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이 이미 약 12개국과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정 대상국과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대법원이 제3국 추방 중단을 명령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합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된 신속 제3국 추방 정책이 사실상 부활한 셈입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연고도 없고 인권 상황도 열악한 국가로 추방될 경우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조치에 대법원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와 연일 공개 설전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패배 후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한 쿠오모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갈등을 빚어온 맘다니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화당원들과 자신의 지지층에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뉴욕시장 출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오모 전 주지사가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선거 레이스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그는 공산주의자를 상대로 후보로 뛰고 있다며 그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0대 정치 신인인 맘다니는 지난달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뉴욕 주지사를 3차례나 연임한 쿠오모를 꺾고 파란을 일으키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교육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어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을 공략한 것이 경선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인도계 무슬림으로 2020년 뉴욕주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한 맘다니는 민주당 내에서도 맨 왼쪽에서 뚜렷한 진보 색채를 드러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의 이 같은 급진적 정책을 겨냥해 완전한 공산당원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가 시장이 되더라도 내가 대통령일 것이고 그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뉴욕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이에 권위주의에 맞서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겠다며 트럼프에게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주류 세력을 규합하는 반맘다니 연대 확장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도 보수 성향 후보들의 반맘다니 연대에 힘이 실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맘다니와 반맘다니 후보 간 전선이 한층 뚜렷해지는 가운데 쿠오모 전 주지사 외에도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 짐 윌든 변호사 등 무소속 후보가 여럿이라는 점에서 반맘다니 표심의 분산 가능성은 앞으로 선거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반맘다니 후보들에 맞서 민주당 내 우군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63세 한인 남성이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회원을 불법 촬영해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한인 남성의 휴대폰에서 피해 남성의 영상과 사진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금시켰습니다. 애틀랜타 둘루스 경찰서는 63세 한인 남성 이만근 씨를 사생활보호법상 중범죄인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쯤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루바드 선상에 위치한 LA 피트니스 센터에서 샤워 중인 남성 회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휴대전화가 커튼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범행을 추궁했고 이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He's taking a shower. Okay. I tried to take the video on the curtain. 당시 이 씨의 휴대폰을 목격한 피해 남성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씨의 휴대폰에서 피해 남성의 영상과 사진을 발견한 뒤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갖고 있던 여분의 휴대폰 한 대에도 추가 불법 촬영물이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씨는 현재 구금된 상태로 보석금 $2만 달러를 책정받았습니다. 애틀랜타 WSB-TV도 보도를 통해 한인 이모 씨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구치소 앞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송한일 씨가 도주 일주일 만에 댈러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송 씨는 과거에도 무장 대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 씨와 공범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송 씨는 연방수사국에 의해 댈러스 북부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검거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체포 작전에는 FBI를 비롯한 텍사스주 공공안전국, 경찰 특수기동대까지 동원됐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송 씨는 과거에도 무장 대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텍사스주 오스틴 시위 현장에서 경찰 체포에 저항하며 소총을 들고 발사 자세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3년에는 포트워스 지역에서 열린 드래그쇼 반대 시위 현장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송 씨는 무장 반파시스트 단체 앨런 포그 존 브라운 건 클럽 소속으로 활동한 이력도 확인됐습니다. 이날 연방당국은 송 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2명도 추가로 검거해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팍스뉴스는 북부 텍사스 연방검찰이 존 필립 토머스와 리네 샤프를 연방요원 살인미수 공모와 범죄 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전부터 비밀 메신저 앱을 통해 송 씨와 함께 공격을 사전 계획하고 사건 직후 송 씨의 은신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구글 지도에 인근 경찰서를 표시하며 도주 경로를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연방 검찰은 이들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저지주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궂은 날이 이어지면서 낙뢰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골프 대회 중 한 20대 남성이 벼락을 맞고 숨지고 한 배달 기사가 번개를 가까스로 피하는 영상도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에서 열린 골프 대회 도중 벼락을 맞고 병원에 옮겨졌던 20대 남성이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8세 사이먼 존 마리아니는 지난 8일 뉴저지 하디스톤에 위치한 발리오웬 골프 클럽에서 골프 대회에 참가하던 중 벼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마리아니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약 일주일 뒤인 지난 15일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 골퍼는 당시 상황에 대해 14번 홀에 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곧 번개가 치면서 모두가 클럽하우스로 달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벼락 사고 직후 마리아니의 아버지가 직접 인공호흡을 시도했고 다른 골퍼들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전했지만 똑똑하고 뛰어난 재능을 지닌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편 같은 뉴저지주 웨인 지역에서는 한 배달기사가 번개를 가까스로 피하는 아찔한 순간이 현관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한 배달기사는 집 앞 현관에 접근하는 순간 갑자기 번개가 그의 바로 뒤로 떨어졌고 소스라치게 놀란 그가 몸을 숙이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벼락이 동반된 폭우 시에는 고지대나 벌판, 강가 등 위험 지역에서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나무 아래나 전신주 근처에 머무르는 것도 매우 위험하며 우산이나 자전거 등 금속 물체와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량 안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므로 가능하다면 차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벼락이 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물놀이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고층 건물의 옥상이나 베란다에 나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센티아나 시정부가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 3곳을 마약 소굴로 규정하고 강제 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정부는 해당 업소들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마약 범죄와 각종 불법 행위를 일으키는 중심지였다며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제의 장소는 이스트 퍼스트리트 일대에 위치한 로열 그랜드인, 로열 로만 모텔, 그리고 엘 타파티오 레스토랑 등 총 3곳으로 모두 한인 김경수 씨와 김명 씨가 공동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업소와 관련해 최근 3년간 1,400건 이상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으며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 관련 중범죄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센타에나 시는 해당 장소들을 마약 소굴로 규정하고 최대 1년간 강제 폐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5월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연방법원으로 이관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소들과 그 소유주들이 마약 거래, 복용, 성매매, 무기 소지 등 각종 범죄를 방치해왔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공공보건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1년간의 영업정지 및 폐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국 기록에 따르면 두 한인 김 씨가 소유한 로열 로만 모텔에는 경찰이 총 765회 출동해 124명을 체포했고 로열 그랜드 인에는 584회 출동해 142명을 체포했으며 엘 타파티오 레스토랑에는 92회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약 절반가량이 마약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특히 숙박업소에는 화재 및 누수로 인해 객실들이 레드태그 조치를 받았으며 여전히 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 및 위생 규정 위반 등으로 총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됐습니다. 엘타파티오 레스토랑의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6만 9천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영업 중단 명령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발레리 아메스쿠아 센타에나 시장은 일본가는 원래부터 재앙이었다. 알몸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의지를 밝혔습니다. 센타에나 씨가 공공유해시설로 지정된 업소들에 대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단순한 단속 차원이 아니라 건물 봉쇄 등 물리적 출입 차단 조치까지 포함하며 민사 벌금 부과는 물론 필요시 소유권 박탈이나 영구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재외공간에서 발급한 아동 여권 정보 1,40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외공간에서 발급한 아동 여권 정보를 토대로 부모 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아동 여권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외공간에서 발급한 국외 출생 여권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합니다. 하지만 국외 출생 여권은 출입국 시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일부는 해당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해외 여권 소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누락으로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8분쯤 포틀리 앤더슨 애비뉴와 플래토 애비뉴 교차로에서 보행자 충돌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 제프 앵거마이어 부국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가 현장에 남아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앵거마이어 부국장은 포틀리 경찰서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후 버겐 카운티 검찰청에 사고 수사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겐 카운티 검찰청 수사팀이 사고 경위에 대한 합동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와 뉴욕을 72시간 내에 연결하는 초대형 고속 열차 프로젝트가 미국 횡단 철도 인프라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델라웨어 기반 민간 기업 아메리스타 레일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트랜스컨티넨탈 치프라는 명칭 아래 기존 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 자금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메리스타는 국영기업인 엠트랙과 트럼프 행정부에게 제안을 제출했으며 신규 선로 건설 없이 엠트랙과 지역 철도 회사들이 보유한 기존 노선을 활용해 시카고, 캔자스시티,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를 경유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회사 측은 내년 5월 10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빠르면 이달 말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의 1년여 동안 미국 내 생산 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런 다음 우리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시간표에 대한 질문에 의약품과 비슷하다며 덜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 등의 작은 나라들의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며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